그러면 가지금 우리 아까 해결 방안 했었죠? 그죠?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죠? 내 거 너한테 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거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 너한테 주마. 그렇죠? 끝. 조금 더 그래도 너무 촌스러우니까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장기적인 방안.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장 실행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짧게 가자. 급여 현실화 시켜서 가자. 그죠? 그러면 급여만 현실화 시켜도 1년에 한 2억 나오게끔 2, 3억이 나오잖아요. 2, 3년이면 뭐 웬만한 가지금들은 다 정리하고도 남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쵸? 뭐 중간에 정산한다. 그런 항목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산으로서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부인당하게 되면 크다고 했었죠. 그쵸? 퇴직금 자체가 금액이 크기도 하고 실제 그와 관련된 것들이 부인당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이게 비용 처리 송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큰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우리가 과다하게 나가면서도 좋은 효과는 회사에 이익이 나는데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거거든요. 퇴직금 나가는 것도. 근데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하던 건데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어떤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럼 현실적인 퇴직이 뭐냐?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회사 내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중간 정산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금 감자, 자본금을 소각해서 우리 자사주 얘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뭐 상법이 개정이 돼서 자사주와 관련된 게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 자사주를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소각 목적으로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 소득으로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 소득세를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소각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유했다, 잠시 보유했다가 다시 매각할 용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또 매기게끔 되어 있으니 그 금액도 고려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사주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회사에다 다시 주는 거니까 나는 처음에 액면가가 10,000원일 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 차액의 양도소득세니까 커요. 그쵸? 그죠? 또 그게 소각이 된다 그러면 그 금액 큰 거에 대한 배당 소득세니까 그 금액도 적지 않다라는 거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거 대비 내가 지금 가질금 처리하는 게 어느 게 더 무게감이 크냐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억지 부렸던 그거죠. 금융자산, 부동산, 대표자 자산을 법인에 매도, 고적, 자, 여러 가지를 매도하는데 법인의 고저가 이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시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뒤에 가서도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고가,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부당한 행위로 계산을 한 거에 대해서 부인하겠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예요.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지 않게끔 가야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끼리는요. 시가를 맞추자. 그 시가가 명확하다면 5% 룸 안에서는 조금 떨어뜨리건 높이건 해도 상관없다. 근데 정확한 시가가 안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원래 어라운드하게 나오는 녀석들. 그건 내가 받은 자료를 기초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안전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어떻게 다른 평가 방식으로 해봤더니 그 금액보다 낮거나 높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낮춰놨어. 근데 더 낮아. 그러면 5% 룰을 넘어서서 부당행위로 어쨌든 부인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죠? 가장 정확한 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증법,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평가 관련돼서 넣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명확해요. 왜? 비상장 주식 보충제 평가 방식은 명확하거든요, 사실은. 그 금액 나온 거에
내가 유리하게끔 5%는 조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비특수관계자 간에는요, 고가, 저가, 양수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좀 그 전략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3억 또는 5% 뭐 이렇게 돼 있고 방금 설명드린 거고 개인 계약을 법인으로 전환도 적어놨죠? 그렇죠? 저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그럼 가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한번 보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3억을 대출 이자를 5% 차입했어요. 1월 1일에 3억을 무이자로 대표이사에 대여한 걸로 보는 건 거죠. 자,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금액이 얼마 안 나와요. 1년 차밖에 안 되니까. 이게 매년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3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 가지금 적수 곱하기 이자율 해서 결국에는 1,380만 원. 1,380만 원에 아까 27.5%, 26.3%네요. 여기에 10%더 붙나? 뭐 어쨌든 요 소득세율로 요건 소득세율이네요. 소득세율로 해서 요만큼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는 요만큼. 그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에 비해서 요만큼. 총 부담세액은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했는데 거의 매년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원금만큼 결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절금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어쨌든 문제가 많지만 대내적으로도 계속 손실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 중에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앞에 봤었을 때 고양이 대표님이 그 나름 특허를 하나 갖고 계셨죠. 그죠?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거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4억 정도 나온다더라고 했는데 이건 평가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평가 기간도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특허청 산하에 이걸 평가해주는 어떤 이런 기관이 또 있고요. 감정평가법인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우리 그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을 받을 때요. 부동산에 대해서 탁상 감정을 받죠. 아니 대출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은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 이율이 얼마나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실사까지 다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인데 제가 부담해도 그렇고 은행이 부담해도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상이라는 걸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탁상이라는 게 가능해요. 네. 의뢰하기 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평가사나 평가사 입장에서 자기는 그 일을 받아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걸로 5억의 평가, 한 4억의 평가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안 할래요. 그거 해갖고 뭐 얼마 된다고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제가 좀 조정하면 한 5억까지는 평가를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프라이싱 협상이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곳에 탁상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부분과 결국에 계약을 하고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쨌든 고양이 CU 특허권 결국에 5억 원 동물원에게 넘기고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억 원 받았어요. 아까 가지금 3억 있는 건 이걸로 까면 되죠? 그죠? 그죠? 5억, 가지금 5억 있었으면 다 까면 되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요게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체재산권이라고 해서 체가 몸체자거든요. 몸이 없는 무체, 재산이라는 의미예요. 권한, 재산을 갖고 있는 권한. 그게 무체재산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되어 금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금품, 기타 소득세예요.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30%, 70%를 비용 처리해주고요. 30%에 해당되는 요만큼에 대해서 결국에 요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내시면 돼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내야 되죠? 그죠? 합산과세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도 원본 자체가 100이 아니라 30밖에 아닌 거니까 작죠? 그죠? 그것만 해도 땡큐고요. 또 종합과세 넣어야 되는 상황일 때 그거는 때 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인데요. 상속세 부분엔 이야기를 드릴 챕터가 아니에요.
이게 상속세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기본 베이직이잖아요. 저는 이번 타임에 기초 기본 베이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